네, 여러분은 현재 복지 정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 선거마다 복지 정책의 최대 쟁점이 되고 복지 예산이 많이 책정되는 것 같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 비중은 35개국 가운데 34위에 불과한 거의 꼴찌입니다. 국내의 복지 수준과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이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이신 이상희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OECD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10%대입니다. 거의 꼴찌인데 예산으로만 따졌을 때는 복지 후진국 수준인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실상이 어느 정도나 안 좋은 건가요? 말씀하신 그대로 35개 나라 중에 이제 우리가 꼴찌에서 바로 앞 수준에 있었지 않습니까? 멕시코 빼고는 꼴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이 GDP,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정확하게 10.4%인데요. 예. OECD 평균이 22% 정도 되니까요. 절반 정도 수준이죠. 예. 게다가 뭐 프랑스라든지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그 GDP 대비 30% 넘게 네.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복지 수준이 낮은 거다. 그리고 복지 수준이 낮은 선진국 중에는 뭐 미국과 영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19.2%, 그리고 영국도 그 21.7%나 되는데, 예. 사실은 이 나라들에 비해서도 우리는 뭐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니까, 네. 복지 후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죠. 네. 근데 이제 지난 20년간 복지 지출이 4배 가까이 늘었고요. 내년도 400조 원 정부 슈퍼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건복지 노동 분야인데 많이 미흡하긴 합니다만은 정부가 복지 예산을 계속 늘리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나아질 거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정부가 복지 예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입니다. 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대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30%대로 올라서 가지고 네. 내년에는 아마 전체 정부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복지 예산으로 지금 편성될 예정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면 맞는 말인데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400조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게 사실은 슈퍼 예산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400조 원이면 내년도 GDP의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지방 정부의 예산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우리나라 일반 정부의 예산 규모는 GDP의 한 33% 정도에 불과한데, 네. 이게 OECD 선진국들, 특히 유럽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45%에 비하면 훨씬 이게 낮은 거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 GDP의 45%나 되는 큰 예산 중에서도 50%, 절반을 복지에다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이 25%밖에 안 되는 이 예산의 3분의 1만 네. 복지에다가 쓰고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가 복지 후진국인 거는 뭐 수치상 명백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희망을 가지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라서, 네. 국민들의 삶이 좋아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이게 우리나라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뭐 희망을 얘기할 그 정도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복지 제도가 정부 노력에도 우리 복지 후진국 못 벗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크게 보면 이 우리나라의 복지가 역사적으로 너무 이게 빈약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그 고도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복지가 없어도 사실 그때 복지가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러더라도 이게 고도 성장을 했던 덕분에 민생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997년에 닥쳤던 외환위기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 경제가 두 가지 큰 문제에 봉착했는데요. 네. 하나는 이 양극화됐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소득이 불평등해졌고, 또 하나는 이제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뭐 2%대의 저성장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제 구조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데다가 대놓고 네. 이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가족 복지는 해체되면서 이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요구, 즉 복지 네.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그리고 복지 수요를 충당할 만한 우리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도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국민 인식이 크게 바뀌어지고 뭔가 획기적인 어떤 변화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지금 거기까지 못 나아가고 있고 이 갈등 상황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죠. 예. 뭐 우리가 이제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에 대한 수준은 계속 요구가 커질 텐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경제하고 복지 여전히 그 대치점에 있습니다. 경제냐 복지냐는 문제. 보다 많은 복지를 원하긴 합니다만은 경제가 우선이다는 주장이 팽팽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으로 잘못된 복지에 예. 대한 인식인데요. 아. 그러니까 경제냐 복지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네. 이거는 굉장히 잔인한 요구입니다. 예. 왜냐하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굳이 선택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오랫동안 경제가 먼저다라고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예. 가령 뭐 파이가 있는데 파이를 먹어버릴 거냐, 이걸 또 키워서 나눌 거냐. 네. 그럼 당장 이걸 키우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모두가. 네. 그래서 파이를 키우는 것, 이걸 우리가 경제성장 우선주의라고 했는데,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복지 없이는 이제는 경제 성장을 못하는 시대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복지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투자고 이게 노동의 고도화, 노동의 창의성을 높이는 일련의 경제적 과정이 바로 복지다. 예. 경제 성장의 전제 조건이 바로 복지다라고 하는. 그래서 경제와 복지는 유기적으로 통합된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동안에 경제와 복지는 서로 배치되는 서로 대립되는 이런 것으로 파악해가지고 예. 복지해버리면 경제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에 그동안 묶여 있었거든요. 예. 이제는 복지에 대한 현대적 의미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투자다라고 하는 인적 자본이 확충되는 거고 사회적 자본이 확충되는 거다. 예. 그래서 복지 없이는 더 이상 경제 성장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국민적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예. 뭐 IMF에서도 이제 낙수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라는 보고서도 내놓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일방적인 성장 일변도의 정책에서는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예. 사실 많은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하지만은 가능할지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증세를 얘기하면 국민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결국 재원 마련 문제인데 복지도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진실에 직면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건지 예. 아니면 세금을 적게 내서 문제인 건지. 그래서 이 진실은 우리가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이게 국내 총생산 GDP의 18%거든요. 예. 그런데 OECD 평균이 25%예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OECD 35개 나라 중에서 이 경제력 규모로 보면 7등이거든요. 예.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보더라도 평균 수준이란 말이에요. OECD 예. 평균이라고요. 예. 그러면 이 세금 부담도 OECD 평균 수준으로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OECD 평균 25%에 비해서 이게 7%포인트가 모자라는데 네. 이걸 돈으로 따져보면 작년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100조 원이나 적게 낸 겁니다. 네. 이제 세금 좀 더 내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기여금이라고 그래서 뭐 국민건강보험에 내는 그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국민연금보험료 이런 것도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예. 이제는 낼 거는 조금 더 내면서 우리 사회의 공공성 수준을 공적 수준을 높여나가는 네. 그래서 이게 서로 연대하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예. 그동안 우리가 이걸 지금 못 해온 겁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 선거 때마다 복지 정책이 최대 쟁점이 됩니다만은 크게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복지 국가로 가려면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마무리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정치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의 복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사회 공공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이런 것들이 또 정치권의
잘못된 정치 행태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된 상태로 지내왔는데요. 예. 앞으로는 정치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이 정치가 제도를 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우리 국민들에게 왜 세금 적게 냈냐고 물어보고 왜 복지가 안 되냐고 물어보면 네. 이게 처음보다 정부와 정치와 제도가 잘못돼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리가 있듯이 예. 이제는 총체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복지국가 소사이티 대표이신 제주대 의과대학 이상희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